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모니터 바탕화면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러 파일과 아이콘이 뒤엉켜 있나요? 사실 업무를 보다 보면 쌓여가는 파일과 폴더로 바탕화면이 정신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나 규칙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폴더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혼돈과 혼란 속에 규칙이 있다는 뭐 이런 소리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개소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짜로 혼란한 상황에서 바탕화면에서 자료를 바로바로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딱 한 사람 봤어요. 이게 그 사람은 기억력이 비상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저와 같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기억력으로 특정한 규칙과 패턴으로 폴더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원하는 자료도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자료 정리도 이제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폴더링을 좀 병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을 담아서 폴더를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MEC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글로 말하면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이라는 뜻으로 모든 항목이 상호 배타적이면서 모였을 때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는 개념을 말을 해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인간을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연령대별로 10대 이하부터 100대까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 MEC에 맞는 분류가 됩니다. 반대로 어린이, 청년, 청소년으로 분류를 한다면 기준점도 명확하지 않고요. 중장년층 등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MEC에 맞지 않는 분류가 됩니다. 자, 이 개념을 폴더링과 파일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MEC라고 하는 이 방법은요, 상품 기획이나 조사 등에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이를 토대로 폴더링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팅 업무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탕화면에 마케팅 업무, 요거를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 폴더가 4가지가 있죠. 마케팅 기획, 결과 보고, 실행 내역, 외부 업체 제안서,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냐 하면요, 마케팅 기획은 전 단계, 실행 내역은 마케팅 진행되고 있는 중을 나타내고, 결과 보고는 끝난 이후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 문서들은 외부 업체 협력 제안서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를 MEC라고 말을 해요. 자, 다만 이렇게 뭐 정리를 하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난해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배타적이면서 완전체를 이루는 그룹 구성이 실제로는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뭐 업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고서 이후에 이제 운영 방안이나 기획안이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의 문서 내에 뭐 전중후가 다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폴더링을 하기 전에,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문서를 만들고 어떻게 업무를 보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기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제일 편한 방법, 제일 확실한 기준이 바로 시간이죠. 일자별로 분류를 하는 건데, 일자는 각 개별로 독립적이면서 모였을 때 365일이 되면서 완전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쉬운 분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업무 스타일이나 내용에 따라서 일자별로 그리고 월별로 분류를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소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이제 뭐 적절한 예시및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폴더 이름과 파일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폴더 분류만큼이나 폴더명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 폴더명을 정리를 할 적에는요, 반드시 내가 앞으로 만들 폴더의 이름이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일자,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구성했는데 내일은 내용, 일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를 생성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파일 찾기도 복잡해지고 훨씬 더 귀찮아지고 번거로워져요. 따라서 나에게 맞는 규칙을 정해놓고요, 파일명과 폴더명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이제 간단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폴더명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탕화면 한번 보실게요. 바탕화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앞에 6자리는 일자예요. 문서를 생성한 일자고요. 그 뒤에는 간단한 내용만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찾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파일명도 저는 동일하게 맞춰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맞춰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많이 뒤섞일 적에 요
찾기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일명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드렸죠. MEC랑 폴더명을 패턴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업무에 맞춰서 조금씩 응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 단계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두 가지 내용 중에 어떠한 것이 이제 파괴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를 하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화면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업무라고 있죠. 프로젝트 업무라고 이렇게 제가 폴더명을 지어놓은 이유는 이제 말 그대로 프로젝트 단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폴더 정리 방법입니다. 일단은 최상위 단에는 이제 프로젝트의 시작일과 프로젝트명을 집어넣어줘요. 지금 앞에는 제가 프로젝트 그 일자를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 앞에 원래 프로젝트 일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젝트가 끝났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종료일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일과 종료일을 동시에 적어줌으로써 해당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상세하게 분류는 안 합니다. 최대 3단계 정도까지만 분류를 해놔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이게 1단계, 이 안에 들어갔을 때가 2단계, 이 안이 3단계가 되겠죠. 그럼 2단계 폴더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폴더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게 해당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일자 적고 간단하게 내용 적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폴더명을 짓는 이유는 원래는 기간이 앞에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업무인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겠죠. 보면 이게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케팅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마케팅 업무 중에서도 인플루언서를 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광고를 돌린다고 했을 때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도 회계, 디자인, 뭐 마케팅, 기획 여러 가지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각 부서들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폴더명을 이게 무슨 업무에 관련된 폴더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명을 지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폴더에 웬만하면 다 때려 박아 넣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다 때려 박아 놨을 때 이런 폴더 앞에 박힌 이런 업무 형태만으로도 손쉽게 빠르게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업무들을 쭉쭉쭉쭉 확인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이렇게 다 때려박아 놓으면은 이런 업무 형태별로 일자들이 이렇게 딱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쫙 리스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었고 어떤 단계까지 와 있구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폴더를 보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다음 예시는 이제 일자별로 분류를 하는 경우인데 이 일자별로 분류를 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게 적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은 과거의 폴더를 자주 열어봐야 하는 경우에 일자별로 폴더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연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2021 폴더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일자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분기 1월, 분기 2월, 분기 3월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각 일자를 이렇게 적어놨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폴더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거나 폴더를 찾기는 쉬운데 이제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청이 A업체 작년 미수공 확인 파일로 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업무의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이게 작년 몇 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파일명을 규칙성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폴더링에 대해서 저의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이제 100% 이것대로 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귀찮고 번거롭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용무는 그냥 맡겨놓는 편이고 아니면 아예 깡그리 바탕화면을 지워버립니다. 지금 화면처럼 말이죠. 예시로 된 거 요거 4개 빼면 요거 딱 폴더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다 때려 박아놔요. 하지만 이게 업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때문에 최대한 오늘 소개드린 방식이나 규칙에 맞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